2024년 가을, 서울 강서구의 한 중형 아파트 단지. 오후 3시에 햇살이 경비실 창문을 따라 비스듬히 흘러들었다. 경비실 안쪽 책상 위에는 묵직한 검은색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가느다란 손글씨로 관찰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박성훈 68.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0해째였다. 회색 제복 어깨에 놓인 명찰에는 경비원 박성훈이라는 글자가 반질반질 달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마치 오랜 시간 책을 읽어온 학자처럼 성훈은 매일 아침 6시에 경비실 문을 열었다. 출근하는 입주민들을 마주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퇴근하는 입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인사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경비실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날 하루 동안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오늘 304호 김씨 부부가 또 싸우셨다. 아침부터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남편은 출근길에 표정이 굳어 있었고 부인은 오후 내내 빨래를 널다 말다 했다. 수첩 속에는 이런 문장들이 빼곡했다. 입주민들의 일상이 그의 눈과 귀를 거쳐 문장이 되었다. 하지만 성우는 그 어떤 비밀도 타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려 애썼을 뿐이었다. 500이후 할머니는 오늘도 우편함을 3번 확인하셨다. 아들에게서 올 편지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하지만 우편함은 늘 비어있다. 20해 동안 성훈이 지켜본 입주민들의 비밀은 정확히 100일까지였다. 그는 그 숫자를 수첩 첫 장에 적어두었다. 큰 비밀도 있었고 작은 비밀도 있었다. 슬픈 비밀도 있었고 따뜻한 비밀도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총 5개 동, 240세대였다. 오래된 단지여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집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성우는 이곳의 모든 복도를, 모든 계단을,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외우고 있었다. 701호 박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간다. 신문 배달을 하신다는데 가족들은 모르는 것 같다. 아마도 빚 때문일 것이다. 성훈의 손은 수첩 위에서 멈췄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할아버지 한 분은 느릿느릿 산책을 하셨다. 평범한 가을 오후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성훈의 눈에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무수한 이야기들이 보였다. 놀이터 벤치에 앉은 젊은 엄마는 남편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산책하는 할아버지는 얼마 전 암 선고를 받았다. 웃으며 수다 떠는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매일 밤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완벽하게 숨긴다고 생각한다. 성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작은 표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 모든 게 드러난다. 오랜 시간 지켜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101번째 비밀. 그것은 아직 적지 않았다. 아니, 적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101번째 비밀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비밀이었으니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성우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경비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가방 속에는 20해 전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태원그룹 부회장 박성훈. 화려했던 과거의 증표.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오후 4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단지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다.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다. 성우는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 화려한 과거도
막대한 재산도 아닌 이 작은 인사들이. 403호 어린이는 오늘도 혼자 집에 간다. 부모님은 맞벌이라 늦게 오신다.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성우는 그 아이가 무사히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 403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시작되었다. 차들이 단지 안으로 줄지어 들어왔다. 성우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다. 피곤한 얼굴, 화난 얼굴, 무표정한 얼굴. 모두가 하루의 무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602호 이 씨는 오늘도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셨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다. 부인께서 현관에서 인상을 쓰시는 게 보였다. 밤 10시, 경비실은 고요해졌다. 성우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마무리했다. 20해 동안 그가 채워온 수첩은 벌써 38권째였다. 모두 경비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삶을 훔쳐보는 도둑일까?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증인일까?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잠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를 마주할 것이다. 성우는 수첩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101번째 비밀 나는 박성훈이 아니다. 성훈이 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왔던 날은 2004년 3월이었다. 20해 전 봄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48. 인생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도착했다. 첫날 성우는 경비실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제 이곳이 그의 세계가 될 것이었다. 화려한 오피스 빌딩도, 비서와 운전기사도, 명품 정장도 모두 과거의 일이었다. 한 번 비밀. 201호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신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밖으로 나오고 싶으신 것이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신 것 같다. 이것이 성훈이 기록한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같은 시간에 나오신다. 20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거의 빈 봉투를 들고 계신다. 성훈은 매번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는 매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두 번 비밀. 305 젊은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갈등이 보인다. 남편은 아침마다 화난 얼굴로 출근하고 아내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임신 사실을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부부는 결국 3년 뒤 이혼했다. 성우는 이사 트럭이 오던 날을 기억한다. 젊은 여자는 혼자서 짐을 실었고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성우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아서 더 크게 자란다. 3번 비밀. 108호 중학생 아이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PC방으로 간다. 교복을 입고 나갔다가 1시간 뒤 사복으로 갈아입고 돌아온다. 부모님은 모르신다. 그 아이는 지금 30살이 넘었다. 며칠 전 성우는 그를 다시 봤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성훈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경비 아저씨, 그때 비밀 지켜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린 시절의 반항이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걸 성훈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4번 비밀. 501호 아주머니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남자를 만난다. 남편이 아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남자는 아주머니의 오빠다. 암 투병 중이신 오빠를 남편 몰래 간병하고 계신다. 성우는 그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주머니가 경비실에 택배를 맡기러 왔을 때 택배 상자에서 약 냄새가 났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손톱 밑에
병원 소독약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성우는 묻지 않았다. 어떤 비밀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5번 비밀. 이백이후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아파트 뒷산에 오르신다. 산 정상에서 돌아가신 부인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한다. 입주민 중 한 분이 우연히 들으셨다고 했다. 그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성우는 영정사진 속 할머니를 봤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성우는 빈소 앞에서 묵념을 올리며 생각했다.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구나. 6번 비밀. 403호 아이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다. 밤마다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 채권자들에게 사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한다. 그 가족은 5년을 버텼다. 성우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는 것을, 어머니의 옷차림이 점점 수수해지는 것을, 아이가 학원을 하나씩 그만두는 것을. 하지만 그 가족은 끝까지 함께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웃고 있다. 7번 비밀. 804호 대학생은 학비를 스스로 번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과외를 한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대학생은 지금 의사가 되었다. 얼마 전 성훈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성훈은 그 명함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닌다. 누군가의 노력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8번 비밀. 603호 부부는 겉으로는 금슬이 좋아 보이지만 각방을 쓴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잔다.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 것 같다. 그 부부는 지금도 같은 집에 산다. 하지만 요즘은 남편이 소파가 아니라 안방에서 잔다. 성우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어느 날 2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봤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치유한다는 걸 성우는 배웠다. 9번 비밀. 301호 아주머니는 남편 몰래 재산을 모으고 있다. 매달 용돈의 절반을 비밀 계좌에 넣는다. 남편이 사업 실패할 때를 대비하는 것 같다. 그 아주머니의 예감은 맞았다. 5년 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고 그때 아주머니가 모아둔 돈으로 가족이 살아남았다. 성우는 그날 수첩에 적었다. 어떤 비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10번 비밀. 702호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방금 한 말을 잊으신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신다. 짐이 되기 싫으신 것 같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에 가셨다. 성우는 가끔 면회를 간다. 할아버지는 성훈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성우는 괜찮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1번 비밀. 505호 젊은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오지만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봤다. 성우는 그 엄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며칠 뒤 그 엄마는 성훈에게 말했다. 그날 아저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위로라는 걸 성훈은 알고 있었다. 12번 비밀. 407호 고등학생은 성적 때문에 괴로워한다.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크다. 밤늦게 혼자 놀이터에 앉아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그 학생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았다.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에 갔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믿었으니까. 성우는 수첩을 넘기며 13번부터 20번까지의 비밀들을 떠올렸다. 몰래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 빚을 갚기 위해 야간 경비를 서는 아버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며느리,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도 모른 척하는 어머니.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성우는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해 동안 본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성운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의 머리는 점점 하얗게 새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사람을 읽는 눈, 진실을 보는 눈, 21번 비밀. 601호 중년 남자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간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 돌아온다. 성우는 그 남자를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신문은 1시간째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성우는 모른 척했다. 어떤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6개월 뒤, 그 남자는 새 직장을 구했다. 연봉은 줄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성우는 그날 수채에 적었다.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다. 22번 비밀. 303호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사신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하다. 매일 새벽 혼자 나와서 산책하시며 눈물을 닦으신다. 그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을 선택하셨다. 떠나시는 날 성운에게 말씀하셨다. 경비 아저씨, 가족이라고 다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거리두기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이해했으니까. 23번 비밀. 801호 대학 교수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온다. 쓰레기 봉투에는 빈 소주병이 가득하다. 가족들은 걱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한다. 그 교수는 2년간 치료를 받았다. 성우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편의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쓰레기 봉투가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는 것을. 작년에 그 교수는 성운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1년째 술 안 마셨어요. 성운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24번 비밀. 205호 젊은 부부는 불임 치료를 받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함께 병원에 간다. 시댁에는 비밀이다. 스트레스가 심해 보인다. 3년 뒤, 그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경비실에서 미소 지었다.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다는 걸 그는 믿었다. 25번 비밀. 504호 고등학생은 성소수자다.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밤늦게 친구와 전화 통화하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학생은 대학에 가서 자유로워졌다. 가끔 휴가 때 집에 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다. 성우는 그 변화를 조용히 응원했다.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26번 비밀. 402호 아주머니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장을 볼 때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신다. 성우는 그 아주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여러 번 주워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아저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27번 비밀. 703호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한다. 수업 시간에 졸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부모님은 실직 상태다. 그 학생은 6년 만에 졸업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끝까지 해냈다.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니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역경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28번 비밀. 308호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시는지 비명 소리가 들린다. 성우는 그 할아버지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우는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상처는 말해야 치유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29번 비밀. 507호 젊은 엄마는 육아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는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지쳐간다. 그 엄마는 결국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두 사람이 함께 유모차를 밀고 산책한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소통은 관계를 바꾼다는 걸 믿었으니까. 30번 비밀. 204호 중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자다. 매일 지각하고 표정이 어둡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한다. 성우는 그 아이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혹시 아드님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알아차리고 개입했다. 아이는 전학을 갔고 지금은 웃음을 되찾았다. 31번 비밀. 604호 부부는 별거 중이다. 남편은 다른 곳에서 살고 아내만 이곳에 남았다. 하지만 이웃들에게는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1년 뒤 그 부부는 이혼했다. 아내는 이사를 갔다. 성우는 이사 트럭이 떠나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다. 끝도 새로운 시작이다. 32번 비밀. 801호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보내지만 정작 본인은 끼니를 거른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있다. 자식 사랑이 너무 크신 것 같다. 성우는 가끔 할머니께 도시락을 드렸다. 제가 남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는 기뻐하며 받으셨다. 성우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성우는 수첩을 넘기며 33번부터 40번까지의 비밀들을 떠올렸다. 치매 남편을 돌보는 아내, 암투병 사실을 숨기는 아버지, 사기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시험에 떨어져 재수를 결심한 학생,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성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단풍잎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다. 성우는 낙엽을 쓸며 생각에 잠겼다. 20해가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어떤 이는 태어났고 어떤 이는 떠났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41번 비밀. 302호 젊은 여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다. 남자친구가 자주 찾아와 소리를 지른다. 여자의 팔에 멍 자국이 있는 걸 봤다.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성우는 그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여성 긴급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그 여자의 우편함에 넣었다. 일주일 뒤 그 여자는 이사를 갔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때로는 작은 개입도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 42번 비밀. 705호 대학생은 도박 중독이 있다. 온라인 도박으로 등록금을 모두 날렸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휴학계를 냈다. 그 학생은 2년간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복학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성우는 가끔 그 학생과 마주치면 격려의 말을 건넨다. 잘하고 있어요. 회복의 길은 길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43번 비밀. 403호 아주머니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한 명만 키울 형편이다. 낙태를 고민하며 매일 밤 운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 결국 그 부부는 쌍둥이를 모두 낳기로 결정했다.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버텼다. 지금 그 쌍둥이는 초등학생이다. 성우는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생명은 기적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44번 비밀.
608호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이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온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든다. 외로움이 병이 되어가고 있다. 성우는 그 할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성운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바쁘시죠? 성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을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동행도 치료의 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45번 비밀. 503호 중년 여자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족들과 자주 다툰다. 본인도 괴로워한다. 그 여자는 병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다. 1년이 지나자 많이 안정되었다. 요즘은 요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성우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위기는 변화의 기회다. 46번 비밀. 207호 고등학생은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 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다. 부모님께 조르지만 허락받지 못해 갈등이 있다. 그 학생은 결국 대학 입학 후 스스로 번 돈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외모가 바뀌어도 내면의 자신감은 쉽게 오지 않았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47번 비밀. 802호 부부는 겉으로는 화목하지만 남편의 외도 전력이 있다. 아내는 용서했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가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다. 시간이 지나며 그 부부는 상처를 치유했다. 지금은 부부 상담을 함께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성우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걸 배웠으니까. 48번 비밀. 305 젊은 남자는 게임 개발자의 꿈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부모님의 압력 때문이다. 매일 밤 게임 프로젝트를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남자는 3년 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 게임 개발자가 되었다. 첫 게임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게임은 성공했다. 성우는 그 소식을 들으며 기뻤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룬다는 걸 믿었으니까. 49번 비밀. 601호 할머니는 문해 교육을 받고 있다. 평생 글을 몰라 살아왔는데 이제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시다고 한다. 1년 뒤 그 할머니는 손주에게 첫 편지를 썼다. 성우는 그 편지를 우편함에 넣는 것을 도와드렸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경비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성우는 진심으로 축하드렸다. 배움의 나이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50번 비밀. 404호 중학생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다. 부모님이 실직 상태라 형편이 어렵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도시락을 싸온 척한다. 성우는 그 상황을 학교에 조심스럽게 알렸다. 학교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고 아이는 다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성우는 그날 수첩에 적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다. 성우는 수첩을 넘기며 51번부터 60번까지의 비밀들을 되새겼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시험 스트레스로 자해하는 학생,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는 아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직장인, 자폐 자녀를 키우며 지쳐가는 부모, 암 재발을 혼자 견디는 중년 남성,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유부녀, 사업 실패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장, 시어머니 간병으로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쇠약해지는 노인. 모두가 고통스러웠다. 모두가 외로웠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다. 성우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성우는 그 모든 이야기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성우는 경비실 창문에 성에를 닦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20해 전, 그도 이런 겨울날 이곳에 도착했었다. 화려한 삶을 버리고 평범함을 선택했던 그날. 61번 비밀. 701호 젊은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6번째 시도하고 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부인이 며칠씩 울었다. 남편은 위로하지만 그도 지쳐가고 있다. 7번째 시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부인이 임신에 성공했다. 성우는 그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온다는 걸 믿었으니까. 62번 비밀. 304호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뒤 요리를 배우고 있다. 평생 아내가 해준 밥만 먹다가 이제 혼자 해야 한다. 유튜브를 보며 서툴게 요리한다. 성우는 가끔 그 할아버지와 요리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도전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성우는 격려했다. 대단하십니다. 상실도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63번 비밀. 506호 대학생은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괴로워한다. 밤마다 상담 전화를 한다. 그 학생은 결국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64번 비밀. 802호 중년 남자는 회사에서 명퇴를 강요받고 있다. 나이 50에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매일 구인 사이트를 뒤지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6개월간의 구직 끝에 그 남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성우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자존감은 돈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에서 온다. 65번 비밀. 203호 젊은 엄마는 쌍둥이를 키우며 산후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 남편은 육아에 무관심하다.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도망치고 싶어 한다. 그 엄마는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남편도 육아 교육을 받으며 변화했다. 1년 뒤, 그 가족은 훨씬 행복해 보였다. 성우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믿었으니까. 66번 비밀. 407호 고등학생은 왕따를 피해 전학을 왔다. 하지만 새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에 온다. 성우는 그 학생에게 가끔 말을 걸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학생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었다. 성우는 그 변화를 보며 생각했다. 관심이 사람을 살린다. 67번 비밀. 604호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다니신다. 기억이 사라지는 게 두려우신 것 같다. 할머니는 결국 가족들에게 고백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다. 함께 사진을 보고 예시하기를 나눴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걸 믿었으니까. 68번 비밀. 301호 젊은 남자는 도박 빚 2천만 원을 졌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불법 사채를 쓰고 있다.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 그 남자는 결국 부모님께 고백했다. 부모님은 실망했지만 함께 빚을 갚기로 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정직함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69번 비밀. 705호 중년 여자는 남편 몰래 빚을 졌다. 친정 부모님 병원비 때문이다.
매달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를 아껴 쓴다. 그 여자는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다. 남편은 화를 냈지만 이내 이해했다. 두 사람은 함께 빚을 갚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날 수첩에 적었다. 비밀은 관계를 갉아먹지만 진실은 관계를 치유한다. 70번 비밀. 502호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한다. 심야 배달 일을 하며 여러 번 사고 위험에 처했다. 부모님은 모르신다. 그 학생은 결국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고 학생은 안전한 아르바이트로 바꿨다. 성우는 안도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성우는 수첩을 넘기며 71번부터 80번까지의 비밀들을 떠올렸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숨기고 혼자 항암 치료를 받는 이야기,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는 아내, 사업 실패로 파산했지만 재기를 준비하는 사장,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는 며느리, 성적 부진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고등학생,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지만 신고하지 못하는 여직원, 자녀의 마약 중독을 혼자 감당하는 부모,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싱글맘, 도박으로 집을 날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노부부. 모든 비밀에는 아픔이 있었다. 모든 아픔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성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판단하지 않았다.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하려 애썼다. 밤이 깊었다. 성우는 수첩을 덮고 경비실 불을 껐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듯이.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다. 성우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20해하고도 몇 달이 지났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81번 비밀. 306호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치매 증상을 숨기신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집을 못 찾아 헤매시는 걸 봤다. 성우는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가족들은 상황을 인지하고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기로 하셨다. 성우는 그 결정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존엄을 지키는 것과 안전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하다. 82번 비밀. 503호 중년 부부는 파산 직전이다. 사업 실패로 빚이 수억 원이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평범한 척한다. 그 부부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자녀들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가족은 뭉쳤다. 자녀들이 부모를 도왔고 부부는 새 출발을 했다. 성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가족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의 진가를 드러낸다. 83번 비밀. 708호 대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그 학생은 1년을 더 고민한 끝에 부모님께 솔직히 말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학생은 자퇴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 용기를 높이 샀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84번 비밀. 401호 젊은 부부는 불임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께는 불임인 척한다. 압박이 너무 심해서다. 그 부부는 결국 부모님께 진실을 말했다. 양가 부모님은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대화로 좁힐 수 있다. 85번 비밀. 602호 중년 남자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
회사에서는 정상인 척하지만 집에 오면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가족들도 어쩔 줄 모른다. 그 남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자 많이 나아졌다. 성우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86번 비밀. 204호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후회하고 계신다. 자녀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외로움과 배신감에 괴로워하신다. 할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웠다. 대신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으셨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87번 비밀. 505호 고등학생은 왕따를 당해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 SNS에서도 악플에 시달린다. 부모님께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와 부모가 개입했고 가해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학생은 결국 전학을 선택했다. 새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성우는 그 결정을 지지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이다. 88번 비밀. 701호 젊은 엄마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엄마 편만 든다.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한다. 그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남편도 점차 변화했다. 시댁과의 경계선도 명확히 했다. 1년 뒤, 그 가족은 훨씬 평화로워 보였다. 성우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해결은 두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89번 비밀. 803호 중년 남자는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해명하기 어렵다.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진범이 밝혀졌다. 그 남자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성우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명예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더 오래 걸린다. 90번 비밀. 405 대학생은 군대를 기피하고 싶어 한다. 정신과 진단서를 받으려고 병원을 다닌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학생은 고민 끝에 입대를 결정했다. 군 복무 중 많이 성장했다. 제대 후 성운에게 말했다. 가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무를 다하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다. 성운은 수첩을 덮었다. 이제 90가지 비밀을 기록했다. 남은 것은 단 11가지. 그중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비밀이었다. 성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모습 같았다. 모든 것은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밀을 안고 살았고 성우는 여전히 그것을 지켜봤다. 곧 내 비밀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성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경비실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된 낡은 명함을 떠올렸다. 태원그룹 부회장 박성훈. 그 이름은 이제 너무나 낯설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우는 여전히 경비실을 지켰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수첩을 펼치고 사람들을 관찰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였다. 91번째부터 100번째 비밀까지 단 10개만 남았다. 91번 비밀. 607호 할머니는 손주에게 전 재산을 줬지만 손주는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할머니는 배신감에 괴로워하시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 할머니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았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었다. 손주와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할머니는 홀가분해하셨다. 성우는 그 결정을 지지했다. 사랑도 존중받아야 한다. 92번 비밀. 303호 젊은 남자는 동성 연인과 동거하고 있다.
이웃들에게는 룸메이트라고 소개한다. 가족들에게도 커밍아웃하지 못했다. 그 남자는 2년 뒤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했다. 가족들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해했다. 성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사랑에는 성별이 없다. 93번 비밀. 804호 중년 여자는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한다. 그 여자는 결국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이해하고 지지해줬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 변화를 보며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한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 94번 비밀. 501호 고등학생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갔고 가해 학생은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한다. 사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 그 학생은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피해 학생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95번 비밀. 206호 젊은 부부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낙태를 고민하며 매일 밤 운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 부부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다. 아이는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성우는 그 가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생명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96번 비밀. 702호 중년 남자는 사업 실패로 자살을 생각했다.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가족들은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한다. 성우는 그 남자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다. 전문 상담을 권유했고 남자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년 뒤 그 남자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성우는 그를 응원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97번 비밀. 408호 대학생은 성매매로 학비를 벌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졸업 후 그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한다. 그 학생은 졸업 후 심리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성우는 그 용기를 존중했다. 누구에게나 재기의 기회는 있다. 98번 비밀. 605호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민간인을 죽였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죽기 전에 고백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결국 가족들에게 고백했다. 가족들은 충격받았지만 할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할아버지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성우는 장례식에 참석하며 생각했다. 고백은 치유의 시작이다. 99번 비밀. 301호 젊은 여자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여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여자는 3년간의 치료 끝에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는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었다. 성우는 그 강인함에 감동했다. 상처는 누군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100번 비밀. 503호 중년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혼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와 체면 때문이다.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이웃들에게는 행복한 척한다. 그 부부는 결국 대화를 시작했다.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재정립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성우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관계의 형태는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성우는 100번째 비밀까지 적었다. 수첩의 거의 마지막 장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101번째 비밀. 자신의 비밀.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다. 성우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 내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재벌 부회장이었다는 것이, 수백억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나는 그저 경비 아저씨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정직함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었다. 성우는 수첩을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다. 내일 다시 열 서랍.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비밀을 적을 그 서랍.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성훈이 이 아파트에 온 지 정확히 20해가 되는 날이었다. 그는 경비실에 앉아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가방 속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태원그룹 부회장 박성훈. 그는 명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20해 전의 자신. 화려했던 그 시절.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때. 1980년대. 성우는 태원그룹 창업주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금수저라는 말로는 부족한 다이아몬드 수저였다. 강남의 대저택, 외제차, 명품 옷, 해외 유학,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하지만 성우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업만 중요했고 어머니는 사교계에만 관심이 있었다. 형은 후계자 자리를 두고 성훈을 경쟁자로 봤다. 가족이라는 이름뿐 사랑은 없었다. 2000년대 초반 성훈은 태원그룹 부회장이 되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이룬 자리였다. 수백억 원의 연봉, 수십 명의 비서와 직원, 최고급 오피스와 차량,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위를 원했다. 진짜 친구는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박성훈이라는 이름표만 있을 뿐이었다. 2004년 2월 성우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부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재산을 포기하고 이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다. 형은 비웃었고 아버지는 분노했다. 어머니는 체면을 걱정했다. 하지만 성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박성훈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훈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우는 가족과 연을 끊었다. 법적으로 상속도 포기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이 아파트 경비원 자리에 지원했다. 이력서에는 가짜 경력을 적었다. 학력도 고졸로 낮췄다. 첫 출근 날 성우는 경비 제복을 입으며 울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재벌이 아니었다. 부회장도 아니었다. 그저 경비원 박성훈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0해가 흘렀다. 그동안 성우는 진짜 사람들을 만났다. 가식 없는 인사, 진심 어린 대화, 소박한 나눔, 경비실에서 나눈 차 한 잔, 명절에 받은 떡 한 조각,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그것들이 성훈에게는 과거의 어떤 사치품보다 소중했다. 성훈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101번째 비밀. 나 박성훈은 태원그룹 부회장이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었다. 하지만 20해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 진짜 삶을 살기 위해, 진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20해 동안 나는 100가지 비밀을 지켜봤다. 사람들의 아픔, 기쁨, 고통, 희망.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배움이었다. 화려한 과거보다 훨씬 값진 경험이었다. 이제 나도 고백한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의 나는 교만했고
무감각했고 사람을 지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웠다.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성에 있다는 것을. 100일가지 비밀을 모두 적었다. 이제 이 수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신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성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아파트 건물들을 물들였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다. 304호 김씨 아주머니였다. 경비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김치예요. 성우는 김치통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 벌써 여기 오신 지 20회래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정말 빠릅니다.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 성우는 김치통을 바라보았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성우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김치 한 통이 더 맛있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밤이 되었다. 성우는 수첩을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잠갔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수첩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었다. 100일가지 비밀, 100일명의 사람들, 100일개의 삶. 그 모든 것이 성운의 20회를 채워왔다. 성운은 경비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선택을, 이 20회를. 성운이 101번째 비밀을 적은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을 지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비밀을 모두 적고 나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다. 어느 날 오후 403호 박씨 할아버지가 경비실을 찾아오셨다.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에 천천히 걸어오셨다. 경비 아저씨, 시간 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경비실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병원에서 3개월이래요. 성우는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나이도 많고 충분히 살았어요. 후회도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아저씨. 할아버지는 성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참 특별한 사람 같아요. 20회 동안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비밀도 다 보셨을 거예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나도 아저씨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6.25 때 일인데요. 살기 위해 친구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친구는 거기서 죽었고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아저씨,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저씨한테 말하니까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아저씨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잖아요. 성우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건 전쟁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성우는 그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줬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성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모은 100일가지 비밀들. 그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이었고 고통이었고
희망이었다. 며칠 후 성우는 결심했다. 이 비밀들을 공유하기로, 물론 익명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과 지혜는 나누기로. 성우는 동네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서에게 부탁했다. 제가 쓴 글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이야기들이요. 읽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서는 원고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글이네요. 비치하겠습니다. 성우는 100일가지 비밀을 책으로 엮었다. 제목은 아파트 경비원이 본 100일가지 이야기. 모든 실명과 호수를 바꿨고 시기도 조정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 담았다.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비밀을 안고 사는구나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됩니다. 경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셔서. 성우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20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경비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성우는 남자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낯이 익었다. 혹시 108호? 맞아요. 제가 중학생 때 학교 안 가고 PC방 다니던 그 아이예요. 성우는 반가워 일어났다. 아니,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IT 회사 팀장이었다. 아저씨, 그때 비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부모님한테 말씀하셨으면 전 아마 더 삐뚤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그냥 지켜봐 주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돌아올 거라 믿었어. 그리고요, 아저씨가 쓰신 책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거기 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르게 쓰셨지만 알았어요. 성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기분 나빴니?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동했어요. 아저씨가 저를, 우리 모두를 이렇게 소중하게 봐주셨다는 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성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성훈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비밀은 지켜질 때도 의미가 있지만 나눠질 때도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인간애와 존중이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성훈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20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볼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며 이해하려 애쓰며. 겨울이 깊어갔다. 성우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경비원 일을 계속하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은퇴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박 경비님,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성훈이 은퇴한다는 소식이 아파트에 퍼졌다. 입주민들은 아쉬워했다. 경비 아저씨, 안 가시면 안 돼요? 아저씨 없으면 누가 우리 얘기 들어줘요? 성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20회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출근 날, 입주민들이 경비실 앞에 모였다. 작은 송별회였다. 떡과 과일,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다. 304호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저씨,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701호 박씨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아저씨는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친구였고, 때로는 선생님이었고, 때로는 가족 같았어요. 성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305 이씨 부부의 딸이었다. 이제 25살이 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혼자 집에 가는 거 매일 지켜봤지. 네. 그때 부모님이 맞벌이라 늦게 오셨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지켜봐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송별회가 끝나고 입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성우는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수첩들은 이미 집으로 가져갔다. 이제 개인 물건은 거의 없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다. 성우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형님, 박성훈의 형, 박성민이었다. 태원그룹 현 회장이었다. 성훈아, 오랜만이다. 성우는 놀라 형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기를? 내가 쓴 책 읽었어. 도서관에서 문체를 보고 알았지. 내 글이라는 걸. 성민은 경비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20회를 여기서 보냈구나. 경비원으로. 네, 행복했습니다, 형님. 성민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제복. 하지만 눈빛만은 과거보다 훨씬 평화로웠다. 넌 옳았어, 성훈아. 내가 틀렸고. 형님, 나는 회장이 됐지만 행복하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진심을 나눌 사람도 없어. 모두가 내 주위만 보지, 나를 보지 않아. 성민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다. 근데 너는 달라. 내 책을 읽고 알았어. 넌 진짜 사람들을 만났구나. 진짜 삶을 살았구나. 성우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형님도 바꿀 수 있어요.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하지만 너는 자유로워. 그게 부러워. 두 형제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앙금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형님,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이제 우리 나이도 많잖아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가족이니까. 형이 떠난 후 성우는 경비실 문을 마지막으로 잠갔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20회를 보낸 이곳, 매일 쓸었던 낙엽길, 매일 보았던 놀이터, 매일 스쳐 지나갔던 건물들. 안녕,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우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경비원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성우는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독거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0회간 갈고 닦은 경청의 기술을 활용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며 이해하려 애쓰며.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새 수첩이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복지관 할머니들의 이야기. 첫 번째. 성우는 미소 지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100일까지 비밀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성우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박성훈이 아니다. 나는 그저 성훈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기록하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몇 달 후, 성우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복지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100일가지 이야기. 첫 번째 책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성훈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403호 박씨 할아버지의 손녀였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성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 마지막이 평화로웠습니다. 비밀을 들어주셔서, 판단하지 않으셔서, 그저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선생님의 소명인 것 같아요. 성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성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성우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비밀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평화롭게